오늘의 사연은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4세 김순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1949년생입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하지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17세에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했고 22세에 남편을 만났죠. 순이야, 나랑 결혼하자. 내가 잘 살게 해줄게.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택시 운전을 했고 저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1975년 첫 딸이 태어났어요. 순이야, 우리 딸이다. 우리 딸. 남편은 기뻐서 울었습니다. 3년 후 아들도 태어났죠. 이제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니 우리 열심히 살자. 저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1995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다가 트럭과 부딪혔어요. 병원에서 3일을 버티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애들 잘 키워.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장례식장에서 울다가 기절했습니다. 어떻게 혼자 살라고. 딸은 고등학생, 아들은 중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죽고 나서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 가서 채소를 떼오고 오시부터 시장에서 팔았어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에이, 비싸. 500원. 안 돼요. 700원만 주세요. 매일 흥정하고 손님 맞이하고 비 오나 눈 오나 장사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잘 자랐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고 아들은 공무원이 됐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잘 커줘서 엄마가 행복해. 2010년 저는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40년간 모은 돈 1억 2천만 원. 남편 보험금 8천만 원. 총 2억으로 고양시 32평 아파트를 샀어요. 순희 씨, 축하해요. 드디어 집주인이네요. 시장 상인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그날 집 열쇠를 받고 혼자 울었어요. 여보, 우리 집 생겼어요. 우리 집.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저는 한참을 쳐다봤어요. 소유자 김순희. 이 5글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처음 2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이 결혼했고 아들도 장가를 갔어요. 손주도 태어났죠. 할머니, 할머니. 손주가 제 집에 놀러와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평생 일한 보람이 있구나.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어요. 엄마, 고기 더 드세요. 할머니, 이것도 드세요.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모은 집이 있으신가요? 40년간 새벽같이 일어나 일해서 마련한 집. 그 집이 가족에 의해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김순희 씨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며느리가 그 집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들의 결혼은 2012년이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박미정. 32세, 대학 나온 똑똑한 아이였어요. 첫 만남 날 미정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미정이는 예의 바르고 말도 잘했어요. 어머니, 제가 집안일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일하느라 힘들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 착한 며느리를 만났구나. 2013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였어요. 할머니, 손자예요. 아들이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죠. 어머니 고맙습니다. 손주 봐주세요. 미정이가 지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 봐줄게. 푹 쉬어. 저는 3개월간 산후조리를 도와줬어요. 아들 부부 집에 가서 청소하고 밥 해주고 손주 돌봐주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게 할머니 역할이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2015년 손주가 3살이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미정이가 제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상의 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저희가 이번에 집을 좀 넓히려고 하거든요. 오, 그래. 좋은 일이네. 그래서요. 어머니 집 좀 팔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32평이 너무 크잖아요. 작은 집으로 옮기시면 어떨까요? 미정아, 이 집은 내가 40년 모아서 산 집이야. 알아요. 그래서 팔면 어머니도 돈 생기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미정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날 이후 미정이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전화에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빠요. 아, 그래. 손주 보고 싶은데.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안 비쳤어요. 아들아, 미정이는 왜 안 와? 엄마, 애가 아파서요. 그래도 명절인데. 나중에 갈게요. 아들도 뭔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2017년 미정이가 다시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여기가 좋아. 재건축 들어오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어머니, 지금 파시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어요. 미정아, 나는 안 판다니까. 미정이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 고집이 아니라. 이게 내 집이야. 우리도 가족인데요. 저희 의견은 안 들으세요? 너희 의견. 이건 내 집인데 왜 너희 의견을 들어야 해? 미정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이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손주를 1년 넘게 못 봤어요. 아들아, 손주 좀 보고 싶은데. 엄마, 애가 학원 다니느라 바빠요. 주말에라도. 나중에요, 엄마. 저는 혼자 집에서 손주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집을 안 판다고 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집은 절대 팔 수 없다는 것을. 이건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집을 팔지 않겠다는 시어머니. 그 고집이 며느리의 계획을 방해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김순희 씨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무서운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본격적인 배신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19년 봄 미정이가 갑자기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오, 미정아. 그래, 잘 지냈니? 네. 어머니, 저희 집에 한번 오시겠어요? 손주가 보고 싶대요. 저는 너무 기뻐서 즉시 갔습니다. 손주가 컸더라고요. 할머니. 오, 우리 손주. 많이 컸네. 저는 손주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미정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 차를 마시고 있는데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오, 그래. 무슨 사업? 온라인 쇼핑몰이요. 요즘 대세잖아요. 그렇구나.
잘 됐네. 그런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그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집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어때요? 뭐? 어머니 집이 지금 시세가 4억은 되잖아요. 담보대출 받으면 2억은 나올 거예요. 미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 사업 자금으로 좀 빌려주세요. 잘 되면 바로 갚을게요. 아니야. 나는 빚 싫어해. 어머니, 이거 정말 잘 될 사업이에요. 제 친구가 이미 성공했어요. 안 돼. 나는 집에 대출 안 받아. 미정이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러시네요. 저희는 생각도 안 하시고. 미정아, 이건 다른 문제야. 집은. 알았어요. 어차피 어머니한테 기대 안 했어요. 미정이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들아, 집에 대출 받는 건 아니야. 엄마도 참. 우리가 잘 되면 엄마한테도 좋잖아요. 저는 그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이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셨어요? 미정아, 나는 안 된다니까. 어머니,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친구가 투자자 찾고 있대요. 그럼 은행 대출 받아. 은행은 이자가 너무 높아요. 어머니 집으로 담보대출 받으면 이자가 훨씬 싸요. 안 돼. 에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정말 간절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미정아, 엄마가 다른 걸로 도와줄게. 집은 진짜 안 돼.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미정이가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데?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그 큰 집에서 혼자 사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손주도 못 보시잖아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집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아니야.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어머니, 혹시 넘어지시면 어떡하시려고요? 혼자 사시는데? 괜찮아. 나 건강해. 나중에 병원비 나오면 누가 내요? 집 팔아야죠. 미정아,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그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할 소리인가? 아들도 변했습니다. 엄마, 미정이 말도 일리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 혼자 사시는데 집이 너무 크잖아.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때? 아들아, 엄마는 여기서 살고 싶어. 엄마, 고집 좀 부리지 마. 미정이도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걱정? 저게 걱정으로 보여. 엄마.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아들이 저한테 소리 지른 게. 아들아. 엄마, 우리도 살아야 돼. 엄마만 생각하면 안 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어요. 딸아, 엄마야.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저 지금 회사인데.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래. 딸도 바쁘고 아들은 며느리 편이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시장 친구들한테 하소연했어요. 순이야, 며느리가 집 팔라고 한다며? 응. 어떡하지? 절대 팔지 마. 그거 팔면 너 갈 데 없어. 그래, 나도 안 팔 거야.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미정이가 뭘 할지 모르겠어. 며느리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매일 같은 전화, 협박, 그리고 아들까지 며느리 편. 김순희 씨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무서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이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날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을 열었더니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오늘 집 보러 온다고 연락받았는데요. 네. 집을 왜 봐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아, 너 왜 여기 와? 어머니, 오늘 집 보러 오시는 분들 계세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미정아, 무슨 소리야? 왜 집을 보여줘? 어머니, 집 팔기로 했잖아요. 언제 내가 그랬어? 중개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집주인분이 모르시는 건가요? 네, 저 몰라요. 누가 허락했어요? 미정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농담하시네요. 지난번에 통화할 때 팔기로 하셨잖아요. 나 그런 적 없어. 어머니 왜 이러세요? 부끄럽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정이가 계획적으로 준비한 거였구나. 미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집 팔고 좋은 데로 가셔야죠. 내가 안 판다니까. 중개사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중개사가 나가고 저와 미정이만 남았습니다. 미정아,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머니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나이가 74세예요. 언제까지 혼자 사실 거예요? 그건 내 맘이야.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너희가 날 모시겠다고. 손주도 안 보여주면서. 미정이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저희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뭐라고?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이 집 팔아서 저희 사업 자금 좀 주세요. 그럼 손주도 보여드리고 잘해드릴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거래예요.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다시는 얼굴도 보지 마. 미정이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혼자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이. 나가. 저는 미정이를 밀어냈습니다. 쾅.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게 며느리야? 이게 가족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미정이가 뭘 할까? 집을 어떻게든 팔아넘기려고 하겠지. 아침이 되자마자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어제 미정이가. 엄마, 미정이한테 들었어. 왜 그렇게 심하게 하셨어? 내가 심하게 했다고. 미정이가 울면서 왔어. 어머니가 밀쳤다고. 아들아, 그게 아니라. 엄마, 이제 좀 그만하세요. 미정이 말 들으세요. 아들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3일 후 관리사무소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김순희님 앞. 열어보니 부동산 관련 서류였어요. 부동산 매매 상담 신청서.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제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청인 김순희. 연락처 10-XXXX-XXXX. 그런데 그 전화번호는 제 번호가 아니었어요. 누가 내 이름으로. 그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불길한 예감. 며느리가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순희 씨 몰래.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충격의 진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등기소로 갔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해주세요. 네, 주소 말씀해주세요. 제 집 주소를 말했어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신분증을 보여주고 수수료를 냈습니다. 5분 후 등기부등본을 받았어요. 첫 장은 괜찮았습니다. 소유자 김순희. 하지만 두 번째 장을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설정일자 2020년 4월 15일. 채권 최고액 3억 6천만 원. 채권자 해피캐피탈. 채무자 박미정.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종이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다시 읽어봤어요. 채무자 박미정. 제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등기소 직원이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근저당이 설정돼 있네요. 대출 받으셨나 봐요. 아니에요. 저 대출 안 받았어요. 그럼 가족분이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채무자가 박미정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인감 도장이 있어야 할 자리. 비어 있었습니다. 도장이 없어. 온 집안을 뒤졌어요. 없었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작년 설날 미정이가 제 방에 들어왔던 게 어머니, 방 청소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쉬세요. 제가 할게요. 그때 가져간 거였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캐피탈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고객센터입니다. 제 집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는데. 네, 주소 말씀해 주세요. 주소를 말했어요. 아, 네. 2020년 4월 15일에 설정됐네요. 저는 대출 안 받았는데요. 채무자가 박미정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제 며느린데 제 허락 없이 한 거예요. 그럼 사문서 위조일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네,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범죄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3억 원. 제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렸다는 게 미정이가 내 도장을 훔쳐서.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집을 팔라고 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대출금을 갚을 수 없으니까. 집을 팔아서 대출금 갚고 남는 돈 챙기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집도 없이 쫓겨나라고. 저는 냉정해지기로 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먼저 은행 거래 내역을 뽑았습니다. 4월 15일 해피캐피탈에서 3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제 계좌가 아니라 미정이 계좌로. 이게 증거가 되겠지. 다음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4월 10일 인감증명서 5통 발급. 저는 그날 발급받은 적이 없었어요. 미정이가 내 도장을 가지고 간 거야. 저는 시장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순이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언니, 미정이가 내 집을 담보로 3억을 빌렸어. 뭐?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친구들이 서류를 보더니 분노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순이야, 당장 경찰 가. 변호사 찾아가야 돼.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미정이는 범죄자가 돼. 아들은 어떡하지? 손주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해야 해? 잘못한 건 미정이인데. 40년 모은 내 집을 담보로 3억을 빌렸는데.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신고해야겠어. 이건 범죄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3억을 빌렸습니다. 인감도장을 훔쳐서. 김순희 씨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을 지킬 것인가, 자신의 집을 지킬 것인가.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법정 대결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며느리가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제 허락 없이요.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받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게 뭔가요?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서류를 만든 거예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럼 미정이가 감옥에 가요? 증거가 확실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제 집은 어떻게 돼요? 근저당을 해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출금을 갚거나 법적으로 무효를 입증해야 해요. 대출금은 3억인데 며느리분이 갚아야죠. 본인이 빌린 돈이니까요. 변호사와 상담 후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제 인감도장을 훔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경찰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거죠? 네. 진술서를 쓰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경찰 신고를 마치고 저는 미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나야. 어머니, 너 지금 어디야? 집에 있는데요. 왜요? 지금 당장 내 집으로 와. 무슨 일인데요? 와서 얘기하자. 알겠어요. 30분 후 미정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탁자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미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너네 도장 훔쳐서 3억 빌렸지?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기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 미정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왜 그랬어? 왜 내 허락도 없이? 저희 사업이 망했어요. 뭐? 투자했던 돈이 다 날아갔어요. 빚이 2억이 생겼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빌린 거야? 어머니,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거짓말. 4월에 빌렸으면 벌써 5개월 됐어. 그동안 뭐 했어? 미정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갚으려고 했어요. 정말로. 어떻게 갚아? 3억을? 새 사업 시작하려고. 또 사업. 저는 소리쳤습니다. 미정아,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 어머니, 너 지금 내 집을 빼앗으려고 한 거야. 미정이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어떻게 용서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아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들아. 엄마, 미정이한테 들었어. 경찰 신고했어? 그래.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들아, 미정이가 내 집을 담보로. 알아. 다 알아. 그래도 경찰까지는 아니잖아.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아, 너 지금 엄마한테 그런 말 하는 거야? 엄마도 너무해. 미정이가 감옥 가면 어떡해.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거야.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40년 모은 집이야.
40년. 알아요. 그래도 미정이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족이 이렇게 해? 미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신고 취소해 주세요. 제가 돈 갚을게요. 어떻게 갚아? 3억을? 시간 주세요.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신고했어. 엄마.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 놔. 엄마 제발. 미정이 좀 살려줘. 너 지금 엄마보다 마누라가 더 중요해? 그게 아니라. 나가. 너희 둘 다 나가. 아들과 미정이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 조용한 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가족이야?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미정이니까요. 저는 피해자였어요.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편, 시어머니는 혼자. 하지만 김순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정의를 찾기로 했으니까요. 마지막 결말.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일주일 후 미정이가 경찰서에 소환됐습니다. 저도 참고인으로 갔어요. 피의자 박미정 맞습니까? 네. 김순희 씨의 인감도장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훔쳤습니다. 인감증명서는요? 도장으로 발급받았습니다. 그걸로 대출받은 거죠? 네. 미정이는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김순희 씨께 허락받았습니까? 아니요. 왜 그랬습니까? 빚을 갚아야 해서. 검사가 미정이를 기소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 사기죄.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판에서 이기면 근저당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미정이는 어떻게 돼요?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정이가 감옥에 가면 아들은 어떡하지? 손주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2020년 10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니 미정이가 앉아 있었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도 와 있었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미정, 일어서시오. 미정이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검사, 공소 사실을 진술하시오. 네, 재판장님. 피고인 박미정은 2020년 4월 시어머니 김순희 씨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김순희 씨 소유의 아파트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하시오.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진술서를 제출합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받습니다. 피고인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미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고인,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사업이 망해서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까? 네. 시어머니께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인감도장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훔쳤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군요. 죄송합니다. 피해자 김순희 씨, 증언석으로 나오시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는 선서하시오. 선서.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가져간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대출받는 것에 동의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강행했습니까? 네. 제 몰래.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누구십니까? 피고인의 남편입니다. 말씀하시오. 저희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미정이에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대출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갚겠습니다. 3억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저와 눈을 마주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시오. 미정이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박미정은 사문서 위조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단 피해자가 일부 선처를 요청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 김순희 씨에게 대출금 3억 원 전액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미정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미정이가 제게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봤어요. 제가 돈 갚을게요. 평생 걸려도. 그래.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미정아,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아니야. 미정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들아. 미안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됐어. 2021년 1월 아들과 미정이는 이혼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미정이랑 헤어졌어. 그래? 못 믿겠어. 그 사람이. 아들아, 이제 그만 생각해.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괜찮아. 넌 잘못 없어. 아들이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아들아,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네, 엄마. 지금은 2021년 가을입니다. 저는 여전히 제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근저당은 해지됐습니다. 미정이가 조금씩 돈을 갚고 있어요. 아직 1억도 안 갚았지만 천천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다시 저한테 잘해줍니다. 주말마다 와서 청소도 도와주고 밥도 같이 먹어요. 손주도 가끔 보러 와요. 할머니, 오, 우리 손주. 많이 컸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법정 싸움, 아들과의 갈등.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요. 그게 진짜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는 걸. 요즘 저는 여전히 시장에 나갑니다. 장사는 안 하고 친구들 만나러 가요. 순이야, 요즘 어때? 좋아. 마음이 편해졌어. 그나저나 미정이는 돈 갚아? 조금씩 갚고 있어. 에휴, 그래도 내가 이긴 거야. 아니야. 이긴 게 아니라 지킨 거지. 뭘? 내 집, 내 인생.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순이야, 넌 강해. 오늘 사연은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순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3억을 빌렸습니다. 인감도장을 훔쳐서요. 심지어 집을 팔아넘기려고 했죠. 하지만 김순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집도 지켰고 존엄도 지켰습니다. 김순희 씨는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가족을 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늙었다고 약하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노인들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이 있으니까요. 정의가 있으니까요. 시니어 오늘의 라디오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가족도 법은 지켜야 한다. 며느리 배신 조심하세요. 통쾌한 권선징악.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